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공약 중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그중 어르신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에 대한 내용과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젊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차기 정부의 복지 관련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실제로 공약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뀌는 정책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 공약 중 눈여겨봐야 할 5가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입니다. 현재 660만 명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하위 70% 분들에게 현금으로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 미만이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현재는 월 최대 1인 30만 7,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인상하여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시는 경우엔 월 48만 원을 받았었는데 16만 원 증액된 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10명 중 4명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고 노인 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1위를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차기 정부는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5%가량 낮출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급 소식이 있다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 총 1,2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 한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률도 사상 최저인 0.81명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2022년 1월 출생 아기부터 200만 원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언급한 부모급여도 같은 맥락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돌이 될 때까지는 대부분 육아휴직을 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공약집에 따르면 2022년에 의회에서 상정해서 2023년부터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요양, 간병,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합니다. 가족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으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간병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가족이 간병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런 기간이 장기화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간병으로 인한 실직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가족 돌봄 휴직은 최장 90일, 가족 돌봄 휴가는 최장 10일인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돌봄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요즘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요양, 간병 걱정 없는 나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개편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이 제도는 취약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까지 힘들어진 요즘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우선 위기 사유를 확대하여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의 특수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확대하는데요. 현재는 지원 기간을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이 기본 지원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액수도 상향됩니다. 현재는 생계 지원 4인 기준 13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 지원 4인 기준 64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다섯째,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자 모든 활동에 제한을 주는 질병인데요. 특히 100만 명이 넘는 골다공증 환자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의 경우 국가 무료 검진은 만 54세, 만 66세 단 2차례에 불과한데요. 이를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중증 골다공증 환자와 골절 유경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골절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갱년기 질환을 앓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죠. 갱년기 질환은 우울증과 수면장애, 열성홍조, 급격한 기분 변화, 짜증, 기억력 감퇴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는 10년 중에 한 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5년 단위 주기로 단축하여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5가지 공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노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이번 정책들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